자, 우리 일단은 RPM부터 질문 받아볼까요? RPM 하려고 자, 번호 불러주세요. 먼저 RPM. 885번. 885번. 그 다음 또? 888번입니다. 또? 910번. 880번에서 뭐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뭐예요? 880. 907번. 907번. 896번. 896번. 899. 899. 또? 또? 910번. 아, 910번? 있어요. 네. 그치? 그 다음 또? 897번입니다. 897? 또? 됐어요? 자, 넓이 프린트. 어? 13번. 13번. 또? 9번. 14번. 또?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883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까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넓이 16번인데. 아, 이거? 자, 883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속도 그래프가 나오시면은 속도 그래프를 그냥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 속도 그래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즉 넓이 구하시면은 움직임 거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A부터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 개소리죠. 절대값 안 씌웠잖아. 틀렸죠? 1번 땡. 자, 그 다음에 0부터 C까지 VT, DT가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니? 0부터 C까지 VT가 0이다. C라는 지점에서, C라는 시각에서의 위치와 0에서의 위치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라고? 맞아. 이게 0초부터 C초까지 나의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 말은 나의 0초에서의 위치와 나의 C초에서의 위치가 서로 어떻다라는 소리야? 같다라는 소리잖아. 2번. 당연한 소리죠? 그치? 이거 솔직히 답이 1번 맞는 거야. 아, 근데 미안해. A부터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A부터 B까지 VT, DT 이게 틀린 거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속도가 A부터 B까지 지역에서는 지금 양수죠. 제 말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문제는 A부터 B 지역에서 V가 양수니까 그대로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맞는 거네. 됐지?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자, A라는 시각에서 V'T가 0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V'0이라는 건 뭐냐면 가속도가 0이라는 거야. V의 미분계수는 가속도잖아. 얘들아, 가속도가 0이라는 게 정지했다는 소리예요? 정지는요, 속도가 0인 걸 말하는 거야. 정말 멍멍이 같은 소리죠. 답은 3번. 이건 질문하면 안 돼. V라는 녀석의 가속도가 0이라는 건 뭐야?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소리가 속도가 없다는 소리야? 아니지. 나의 속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죠. 움직이고 있는 거야.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소리야. 등속도 운동.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 자, B라는 친구의 좌우에서 VT의 보호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만 봐도 B라는 지점의 좌우에서 풀마로 보호 전환하고 있는 거 맞죠? 운동 방향 바뀌는 거 맞겠죠? 그치? 자, 5번. 절대값 VC가 VA보다 크면 이라고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속도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은, 그러니까 속도 크기 말하는 거예요. 속도 크기. 그러니까 C라는 지점에서의 속도인데 속도가 음수여도 양수로 취급해라. 이런 소리잖아. 절대값이야, 절대값. A 지점보다 C라는 지점에서 속도가 더 크면, 그러니까 속도의 절대값이 더 크면 속력은 최대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속도에다가, 속도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력이라고 불러요. 속력이 쉽게 말하면 속도의 크기를 말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물체가 5km/h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물체가 마이너스 9km/h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가 속력이 더 큰 거야? 얘야, 얘야? 얘예요. 그치? 이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크기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야. 속도에서 플러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속도에서 마이너스 붙였다는 건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요거는 숫자의 풀마가 아닙니다. 방향이에요, 방향. 내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VC라는 친구, C라는 지점에서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즉 속력 말하는 거야. C라는 지점에서의 속력이 A라는 지점에서의 속력보다 크면 당연히 C가 최대값이죠. 왜냐면 우리 눈에는 A가 가장 높아 보였지만 절대값을 씌웠더니 C에서의 지점이 더 크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속력 자체는 C가 최대값이죠.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거는 진짜 너무 쉬운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885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88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얘도 보시면 y는 k분의 1 x제곱이라는 친구가 있고 y는 마이너스 9k x 세제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그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림 그려주시면은, 자, 이 친구는요,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 맞지? 아직도 이거 못 그리시면 안 되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거기 앞에 양수계수가 붙었으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돼? 뒤집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 친구는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9k x 세제곱이고 이건 k분의 1 x 세제곱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양수 k에 대해서 두 곡선과 x는 1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야 돼. 자, 주어가 뭐냐면 이 곡선과 그 다음에 이 곡선과 그 다음에 x는 1로 둘러싸인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 소리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 있는 곡선 빼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너에서 너 빼주시면 k분의 1, 그 다음에 9k, 그리고 x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dx. 자,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개수니까 우리 k분의 1 더하기 9k라는 친구는 그냥 앞으로 곱해놓고 x세제곱만 정적분해주시면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0, 1 집어넣어주시면 되잖아요. 1 집어넣어주면 4분의 1에다가 k분의 1 더하기 9k 이 친구가 넓이가 되실 거고 이 넓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 소리인데 자, 한 친구는 역수고 한 친구는 그냥 k야. 내 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친구를 더했을 때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무조건 산술기하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녀석의 합은 항상 2배에 두 녀석의 곱, 둘이 곱해주면 9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6에다가 4분의 1 곱해주시면 되겠죠? 최소값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888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렵지 않지 지금? 자, 888도 비슷한 문제야. 보세요. 자, fx라는 친구가 3x제곱 더하기 1이고 자, 이 녀석이 역함수를 gx라고 하자라고 돼 있죠? 자, 절대로 우리는 역함수를 못 구하기 때문에 못 그리기 때문에 원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축을 바꿔주면 역함수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 수업 시간에 했어요. 자,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1인데 x의 양의 지역에서 그림을 그려달라 이 소리니까 원래대로라면 2차 함수를 다 그렸어야 했지만 우리는 절반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fx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자,
자, 그런데 우리는 gx라는 친구를 관찰하고 싶으니까 gx라는 녀석을 새롭게 그릴 필요가 없다 그랬지. 축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y축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우리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 이 곡선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다? 그냥 역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gx와 x축, 역함수가 얘야 얘, 얘와 x축, 그리고 x는 13, x는 13이니까 여기죠. 여기 13, x는 13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여기 넓이를 계산해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제발 이해되세요?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우리 곡선, 그리고 x는 13 이렇게. 됐지? 그럼 얘들아, 역함수를 모르는데 역함수로 정적분을 할 수가 있겠니? 절대 없지. 역함수로는 정적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뭘 계산을 해주실 수밖에 없냐면 원래함수를 정적분하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13이라는 y좌표를 만들어내고 있는 x좌표를 우리가 충분히 구해줄 수 있잖아. fx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해돼? 역함수의 13이라는 지역은 원래함수의 y좌표가 13인 지역을 말하는 거야. 제발 이해됐어? 그럼 원래함수가 13이라는 값을 가지려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2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직사각형에서 원래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해준 거 빼주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 넓이 문제는. 그림 안 그리면 못 풀어요. 제발 이해됐어?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시다. 2 곱하기 13이 직사각형 넓이가 되실 거고 여기 부분 넓이만 우리가 구해줄 수 있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누구? 3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친구 요거 구해주시면 된다. 정적분 들어가시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쉽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889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89번 문제도 뭐 대충 비슷할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우리 지우개 패드가 없네. 얼른 갖고 올게. 혹시 더운 차가 안 먹어? 괜찮아? 나만 먹을 거야? 그래도 오늘 날씨는 좀 시원하더라고, 그치? 그죠? 어제까지는 엄청 더웠는데 날씨가, 그죠? 오늘 시원하더라고. 자, 일단은 우리 889번 문제부터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어. 원래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절대 못 구한다고. 그치? 원래함수랑 역함수는 항상 y는 x라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함수와 y는 x라는 친구로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고 곱하기 2 때릴 거야 라는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면 y는 x와 원래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넓이 구하려면 y는 x와 원래함수가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 구간이 정적분 구간이 되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럼 원래함수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고 이 3차 함수가 언제 x라는 대칭선과 만나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야죠. 자, 그러면 x세제곱 빼기 3x제곱 그 다음에 2x 이게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지역에서도 만나고 1이라는 지역에서도 만나고 2라는 지역에서도 만나는 거예요. 즉 3차다 보니까 y는 x와 세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엔 넓이 공식을 내가 이래 살려준 거 아닌가? 자, 이렇게 3차 함수는 보통 극대극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y는 x라는 친구와 지금 0과 1과 2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의 넓이만 구해주시면 이 넓이 구해준 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내가 딱 봐도 정적분 계산하지 말고 넓이 공식 알려줬잖아. 두 녀석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그치? 그럼 바로 이제 넓이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역은 12분의 그 다음 3차항의 최고차항계수 1이시고 너네 둘의 간격은 1이잖아. 1의 세제곱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간격 1 더해주고 상대방의 간격에다가 2배 해라. 이렇게. 그치? 근데 솔직히 여기도 똑같지 않냐?
여기도 내가 구하고 싶은 간격도 한 칸 차이 나고 상대방도 한 칸 차이 나니까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내 말이 이해되지? 그래서 곱하기 2 하자고 그냥. 됐죠? 그게 지금 주황이 넓이가 만들어지실 거고 그럼 요만큼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에다가 2배 해주시면은 넓이가 2분의 1이 나오는데 아싸 다 2분의 1 이러면 안 되겠지?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줘야죠. 그치? 그래야 역함수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 여기 넓이도 우리가 원래는 세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1.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대로라면 니네가 정적분을 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거야. 0부터 1까지는 3차에서 직선 빼서 정적분. 맞아?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직선에서 3차 빼가지고 정적분 해서 직접 계산해야 된다고. 오래 걸리잖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졸린 사람 뒤로 가. 아람아. 아람아. 정신 차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우리 896번? 896번 문제도 봅시다. 자, 89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랑 B의 넓이가 같대. 근데 얘들아, A랑 B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적인 위치를 보세요. 자,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모양새를 보면은 얘는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3차는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그 다음 여기 지역이 A라고 돼 있고 여기가 B라고 돼 있는데 A라는 지역은 3차가 2차보다 위에 있는 지역이죠. 자, 근데 여기는 2차가 3차보다 위에 있는 지역이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차에서 2차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는 뭐로 나오겠어? 음수로 나오겠죠. 제 말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요 지역부터 요 지역까지 내가 그냥 3차에서 2차를 빼가지고 여기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자.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 해주시면은 제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제 말이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과 이 지역만 찾아주면 끝나요.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 저 지역과 저 지역은 어떻게 찾으면 돼? 3차랑 2차가 만난다라는 소리니까 같다라는 식을 세워가지고 맨 첫 번째 점 찾고 맨 나중 점 찾아주면 되잖아. 여기 중간 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X 그 다음에 X-4라는 요 2차랑 그 다음에 X제곱 X-4라는 요 3차가 언제 같아지는지만 조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은 여기 X랑 X 빼기 4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 묶어내자고. X 빼기 4로 묶어내시면 여기는 X 하나가 있고 여기는 빼기 A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3차랑 2차가 만나는 지점은 0와 A와 4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A라는 친구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지점은 0이겠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이 A고 세 번째 지점이 4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 다 이해되죠? 그런데 얘들아 그림을 봐. 자, 그림을 보면은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지점이 B의 마지막 점이잖아요. 다들 보이시죠? 그림 보시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려면 0과 4여야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는 A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3차에서 2차를 빼준 게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A 값이 구해지겠죠. 그치? 그래서 그림이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 그림을 같이 소통해야 돼. 그림 보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셔서 897번 문제도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쌤 말 안 빠르죠? 천천히 하면 더 졸리잖아. 그치? 쉬우니까. 자, 897번도 똑같아. 얘들아, 지금 상대적인 위치가 어때 보여요? 딱 봐도. 달라 보이죠? 그러면 얘도 그냥 0부터 2까지 2차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 해주면 얼마가 된다? 0이다. 저 넘어가도 될까요? 자, 안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더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99번 문제도 같이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이렇게 돼 있죠. 그림 좀 그려볼게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넓이를 자, 이제 밑줄 치자. x는 a가 2등분한다. 그게 핵심이죠. 자, x는 a라는 것은요. 세로선이죠. y는 숫자는 가로선이고 x는 숫자는 세로선이야. 즉, 요런 x는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여기 전체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 거야? 0부터 여기가 0이잖아. 그치? 여기 원점이니까 여기 원점. 그럼 0부터 a까지 2차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정적분한 거의 2배가 0부터 여기까지 그냥 정적분한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 한번 세워볼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2차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정적분한 거는 여기 부분의 넓이인데 여기 넓이 그 부분에 2배를 해준 게 전체 넓이랑 똑같다. 이 소리잖아. 제 말 이해되죠? 쉽잖아. 그리고 여기 지점을 어떻게 찾아? 응찬. 네. 그렇구나. 헷갈리시는구나. 걱정하셨구나. 왔어요. 네. 야, 은빈아, 핸드폰은 좀 키고 다녀. 아빠 걱정하셔가지고 학원에 전화해야 되겠어. 아버님 이렇게 걱정시킬 거야, 진짜? 응? 근데 나도 어제 그랬어. 나도 어제 그 PC방에서 PC방에서 놀았다는 소리가 아니야. 나 여기 PC방에서 밤을 샜거든. 그러면 이제 PC방에서 놀았다는 게 아니야. 수능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쓰레기예요. 진짜 쓰레기야.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컴퓨터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년보다 더 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든. 근데 어제 이제 노트북이 그 충전 속도보다 내가 사용하는 그 배터리 양이 더 많아가지고 자꾸 중간에 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씨발 빡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PC방을 갔지. 근데 선생님이 핸드폰을 두고 온 거야. 집에.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 이제 남편이 생겼잖아. 그치? 근데 이제 남편이 새벽 2시까지 기다렸는데 이 여자가 안 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시, 4시, 5시 선생님 몇 시까지 있었냐면 그 7시 40분까지 있었거든요. PC방에서 날밤을 깠단 말이야. 그래서 실종 신고를 해야 돼. 진짜야. 어제 지금 은빈이 얘기하니까 어제 실종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 PC방 온 거예요. 아이디를 추적한 거지.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에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로 선생님이 요즘 클래식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임윤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임윤찬 노래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거 작업 왜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 IP 주소가 이제 뜬 거죠. 그 PC방에 로그인이 됩니다. PC방에 남편이랑 갑자기 들어온 거야. 7시 40분. 경찰관 2명이랑. 저는 가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관이 아이고 그래도 뭐 가족이랑 연락을 하시고 나가셨어야죠 사모님 이러시면서 이제 빠빠이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늘 아침에 엄청 화를 내고 갔거든. 자기를 왜 걱정을 끼치냐 너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다. 그 시작을 해가지고 아버님 걱정을 끼쳐드리면 어떡해. 선생님 오늘 아빠래. 오빠에게 엄청 났거든. 그래서 오늘 연락통화가 안 되면은 자기 이제 완전 미쳐버릴 거니까 핸드폰을 자꾸 보래. 오늘 그게 미션이야. 핸드폰 지금 앞에다가 놔뒀잖아. 그치? 남편 연락 오면 바로 카톡 보내게. 나 지금 학원이야. 이렇게. 은빈이 얘기 들으니까 순간 어제 딱 이 생각이 나네. 아무튼 자,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 만나는 요점은 여러분들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거 보이지? 이차함수랑 직선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랑 마이너스 2x가 서로 같다. 이거 풀어주면 x좌표 5 나오실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0부터 5까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라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안 어렵죠? 이해돼? 그림 그려주고 그림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2등분했다라는 말이 별다른 뜻이 아니야. 2등분을 했으니까 여기 면적값은 전체 절반이야. 이거 쓰시면 돼. 여기 면적의 2배가 전체다. 이래도 상관없고. 됐어? 넘어갈게. 계산 여러분들이 해. 나 안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910번. 907번. 자, 907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쟤도 봐봐. 너네 저 도형의 넓이 최소값을 구해줘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바뀝니까? 자,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여기 부분의 넓이가 바뀌어? 뭐 2차 함수에 미지수 있어? 전혀 없지. 2차 함수식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으로 고정돼 있어. 그럼 저기 색칠된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소리는 오히려 이 직사각형이 뭐가 됐다는 소리야? 여기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직사각형 넓이는 뭐가 돼줘야 돼? 도와주세요. 최대가 돼줘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뭐다?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길 원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그때의 그 좌표를 구해주시고, 그럼 그 좌표를 알게 되면은 전체 여기 부분의 넓이에서 직사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빼주면 되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봅시다. 항상 이 참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대칭축이 y축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항상 대칭축의 오른쪽 요 위점 있죠? 오른쪽 위점을 반드시 미지수로 잡아줘야 돼. 이 참수 위에 있으면서 대칭축의 오른쪽 지점에 존재하고 있는 점. 예를 들어 t, 이 참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대칭축과 얘 사이 거리가 t니까 그 거의 2배. 그래서 가로 길이는 2t, 세로 길이는 세로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3이니까 우리 직사각형 넓이라는 친구는 얘랑 얘를 곱해주면 돼서요. 마이너스 2t 세제곱 더하기 6t 이게 넓인 거예요. 직사각형의 넓이. 됐어? 그럼 너네가 원하는 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럼 딱히 t에 대한 범위 없으면 그때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 미분해서 그때 위치 찾으면 되는군요. 맞아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그때 위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t제곱 더하기 6이에요. 그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긴 극소고 여긴 극대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지역이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 극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t가 1일 때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4가 최대값이죠. 제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값은 4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 넓이에서 4 빼주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여기 넓이도 당연히 못 쓰시면 돼요. 넓이 공식 쓰시면 되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6분의 1에다가 2루트 3에다가 세제곱 들어가시면 되겠네. 됐어? 이지하다 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910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910번도 쉬워. 그런데 이제 910번을 못 푸는 친구들은 어떤 거냐면 원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누구랑 접해 있냐면 이렇게 이차함수랑 접해져 있어요. 맞아요? 이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차함수는 x축과 접하는 친구입니다. 대용사. x축과 접해. 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넓이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넓이를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원과 곡선이 접했죠? 그치? 여러분들 접했다는 말이다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접점.
접점이야, 접점. 알았어? 접점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접점은 표기해주는 거야. 그럼 너네 원에서 접점이 나오면 반드시 해주는 역할이 뭐 있지? 원에서 이렇게 접점이 나오면 항상 해주는 거 있잖아. 원에서 어떤 녀석과 이렇게 접했어. 그럼 항상 꼭 해주는 거야. 그렇지. 중심과 연결시켜줘야 돼. 그랬을 때 뭐다? 그렇지. 이걸 항상. 이거 안 쓰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접점을 왜 줬는데? 접점 성질을 쓰라 이 소리잖아. 특히 원에서 접점을 주셨다는 것은 무조건 이거 쓰라는 거예요. 이거 안 쓰는 접점 문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원의 중심이랑 이 점을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이랑 연결을 시켰을 때 이 접점에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접했다는 건 무조건 접선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 접선과 얘랑 얘를 연결한 친구는 무슨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수직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항상 성립이 돼야 됩니다.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접점 좌표를 아니 모르니 몰라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미지수 세워야지. 모르면 무조건 미지수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좌표를 모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x좌표를 p라고 두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y좌표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차 함수에다가 넣는 거야. 2분의 1에 p의 제곱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토대로 우리가 식을 한번 작성을 해보자. 원의 중심은 0,2분의 3이니까 너랑 너의 직선의 기울기 p분의 너에서 너 빼 2분의 1 p 제곱 빼기 2분의 3 이게 얘네들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죠? 그게 누구랑 수직이어야 돼? 이 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이어야 되죠? 이 점에서의 접선이 뭐야? p에서의 미분계수 말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이 녀석의 미분계수는 x예요. 그러니까 p라는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p일 겁니다. p. 이해돼? 그러면 너랑 p라는 친구를 곱해준 게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수직관계여야 되니까. 이해됐어? 원이랑 2차 함수가 접하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은 거는 2차 함수의 접선이기도 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p에서의 미분계수가 2차 함수에서의 접선이 되고 그 접선이 원에서의 접선이기도 한 겁니다. 세 친구가 모두 접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되겠고 그럼 너랑 너를 날려줘. 그러면 2분의 1 p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니까 넘겨주면 2분의 1 p제곱이 1이다. 이 소리, 2분의 1이다. 이 소리잖아. 그래서 p값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좌표 나왔네요. 1,2분의 1. 그럼 여기 당연히 반대가 될 거 아니야. 대칭이라서 1,2분의 1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넓이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게? 자, 여기 넓이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게? 자, 얘들아, 얘는 넓이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우리가 보시면 어차피 여기 절반 넓이 구해줘도 되는 거 맞지? 어차피 정확하게 대칭이니까 0부터 1까지 지역에서 여기 부분 넓이만 구해줘도 되는 거잖아. 내 말이 이해돼요? 자,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일단은 우리가 요 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에서 보이세요? 이 부분의 넓이에서 차라리 누굴 빼주는 걸로 가야 돼? 저 부채꼴을 빼주는 걸로 가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 다시 이 부분의 넓이에서 누구를 빼준다? 이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는 걸로 가셔야 된다. 이 소리야. 됐니? 그래서 이게 하나가 어려운 거야. 아람아, 보는 건 아니지? 그치? 정신 차려. 한 번 더 보고 하면 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여기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 일단은 얘랑 얘를 연결한 이 직선을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직선과 2차 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됐지? 그래서 0,2분의 3과 1,2분의 1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직선 세워주시면 한 칸 증가했을 때 한 칸 감소했어요.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절표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선에서 이 직선에서 이차함수 빼가지고 이차함수는 2분의 1 x제곱이죠. 요거 빼가지고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정적분 해주면 여기 부분 파란 색깔 부분 넓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 중에서 누굴 빼야 돼? 부채꼴 넓이를 빼주셔야 돼요. 부채꼴 넓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채꼴 넓이만 이제 구해주면 끝나네? 그치? 얘만 어떻게든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좀 어려워. 잘 들어.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되지?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수선의 발을 잠깐만 내려볼게요. 잠깐만 내려보시면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빼주면 여기 길이는 1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치? 여기는 1입니다. 자, 그 다음 반지름 길이 잠깐만 조사해 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 조사를 해보시면은 0,2분의 3과 1,2분의 1 사이의 거리는 루트 2가 됩니다. 괜찮죠? 루트 2. 1에서 0 빼준 거 제곱, 2분의 3에서 2분의 1 빼준 거 제곱.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1이죠? 제 말 이해돼?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라는 비율이 성립되는 건 여기가 몇 도? 45도. 그렇지. 45도짜리 중심각을 가진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 45도짜리 부채꼴을 가졌다는 게 뭐야? 45도는 4분의 파이야. 너네 또 이거 중간고사 범위법 까먹으시면 안 돼. 삼각함수 할 때 했었어. 그쵸? 자, 우리 부채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 루트 2네요. 루트 2의 제곱에다가 중심각,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되죠? 4분의 8 이렇게 빼줘야 되지. 그래야 부채꼴 넓이 나오죠. 되죠? 그래서 너에서 너 빼준 거를 해주시고 곱하기 몇 배? 2배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 정도가 내신에서 나온다고요. 됐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근데 얘는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이 친구는 넓이 공식으로 쓰더라도 어차피 못 구하는 게 여기 부분은 넓이 구해줄 수 있어도 여기 부분은 넓이를 못 구하거든요. 제 말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부분 넓이 구해주시고 여기 부채꼴 넓이를 빼주시는 걸로 가야 된다.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잘 질문하셨고요. 자, 이제 여기 RPM 다 끝냈으니까 우리 이제 요거 얼른 들어갑시다. 넓이 프린트. 오늘 넓이 프린트까지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오늘까지는 이 지루한 강의식 수업을 하면 돼. 정말 잘하. 자, 우리 넓이 변형 프린트 웅빈이 요거 가져가시고요. 저번에 안 왔으니까. 자, 일단 9번 문제부터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내가 저번에도 9번 문제 뭐라 얘기했었냐면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접선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건 4x고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4x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너네 어찌됐든 이차 함수랑 직선이 접했으면 접점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빨리 접점을 미지수로 잡아. p, 4p 이렇게 잡아. 됐어? 4x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 점이 어디 위에도 있어? 이차 함수 위에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AP 제곱에다가 더하기 3을 써준 게 이 녀석의 y좌표랑 똑같다라는 식 하나 세워줄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P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저 이차함수 미분해주면 2AX일 텐데 거기다가 P 넣어봐. 2AP. 얘가 뭐다? 4다. 그러면 AP라는 친구는 뭐다? 2다라는 정보가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AP 제곱이라는 게 AP 곱하기 P를 말하는 거니까 AP 값은 2잖아. 얘는 2P가 된다고요. 2P.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2P가 3이라는 소리니까 P 값은 2분의 3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그럼 A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A 값은 3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그럼 다 구했잖아. 그럼 나 이거 넓이 구해줘야 돼 내가? 아니지? 넘어가도 되죠? 이 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좌표를 못 두시면 문제가 있는 거야. 접한다. 접점 둬. 100% 접점 두는 거야. 수투 문제에서는. 알았어? 접점 두세요. 무조건이야. 그리고
두 함수 위에 있으니까 두 함수 다 넣어보고 연립하고 그 다음에 접했으니까 뭘 써야 돼? 미분계수가 이 직선의 기울기다. 이거 써야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13번부터 쭉 13, 14, 15, 16 같이 한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그림 문제 봤었죠? 자, 우리 4차 함수가 y는 12분의 1x라는 친구와 다음과 같이 만나고 있고요. 자, 그때 s1이라는 친구와 s2라는 친구의 넓이가 서로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가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지.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난 점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점까지 4차에서 직선 빼가지고 정적분해주면 제로다 이거야. 맞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여기 지점을 모르니까 a라고 두세요. 0부터 a까지 4차에서 직선을 빼가지고 정적분을 해주신 게 얼마가 돼야 돼? 0이야.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직선은 정확하게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4차 함수식만 잘 세워주시면 돼요. 자, 제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쓴 정보가 뭔지를 보세요. 안 쓴 정보는 a라는 요 점과 요 b라는 점의 거리가 얼마다? 9분의 루트 145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A랑 B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가 12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러면 무조건 빗변 길이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까지 같이 활용하는 거라 그랬었다. 자, 빗변을 관찰하기에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직각삼각형 그리시는 거예요. 무조건. A랑 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시는 거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12분의 1이니까 12칸 증가했을 때 12K만큼 증가했을 때 Y는 K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됐어? 그럼 피타고라스 세워주시면 K값을 알아 몰라? K값을 알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144K 제곱에다가 K 제곱까지 더해주는 게 이 친구 제곱 81분의 145입니다. 이 소리잖아. 제 말이 이해돼? 그럼 145K 제곱이 얘다라는 소리니까 K 제곱이 얼마야? 81분의 1이다. 그럼 K 값은 얼마겠어요? 9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왜 그러냐면 너네 4차함수 식을 세우려면 4차함수와 직선이 0에서는 2번 만나고 여기에서는 1번 만나고 여기에서도 1번 만난다. 이거 가지고서 식 세우지 않아? 예를 들어 F랑 G라는 친구가 1과 2에서 만났어 라고 하면 F 빼기 G는 X 빼기 1과 X 빼기 2라는 인수를 가져요. 이렇게 세우잖아. 똑같죠? 그치?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4차랑 직선이 4차에서 우리가 직선을 빼준 것은 반드시 0에서는 2번 만나니까 0에서 해를 2개 가지고 여기 지점을 모르지만 여기 지점은 내가 A라고 적었으니까 X 빼기 A라고 둘 거야. 그리고 여기 지점도 이제 안 거야. 여기 지점도 어떻게 알았어? 여기 X좌표가 A지? A에서 얼마만큼 빼주시면 돼? 12K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지? 여기 지점은?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A에서 12K를 빼줘야 되는데 K가 9분의 1이야. 3분의 4를 빼주시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4차에서 직선을 뺀 이 방정식은 0이라는 해를 2개 가지고 A라는 해도 하나 가지고 요 녀석의 해도 하나 가진다. X 빼기 A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세워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4차 빼기 직선에 대한 식이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 4차에서 직선 빼가지고 0부터 A까지 정적분하고 싶었지? 그럼 4차 빼기 직선 대신에 누구 넣어주면 돼? 얘 넣어주면 되는 거야. 얘 넣어서 0부터 A까지 정적분하라고. 이해됐니? 그러면 A에 대한 복잡한 식이 나오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깔끔하게 못 풀어. 전개해서 니네가 풀어야 돼. 내 말 이해됐어? 넘어가도 되죠? 계산 여러분들이 하세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문제 풀어드렸죠? 오늘도 이 문제 풀어드렸죠? 그럼 다음 시간엔 질문하면 복습 부족인 거지? 너네 지금 이해했다 했어? 그쵸? 이해했다 했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14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문제.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치? 아까 전에 했던 문제 대충 그림 그려보면 y는 x제곱 빼기 5x. 자, 즉 0과 5에서 만나는 2차 함수, 그리고 y는 x라는 직선, 여기 부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x는 k가 2등분했다 이 소리죠. 그리고 안 하겠습니다. 0부터 k까지 더해서 더 뺀 거의 2배가, 그치? 전체 정적분값과 똑같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자, 15, 16 보시면 되겠죠? 자, 제가 16번은 안 해도 될까요? 얘도 그냥 상대적인 위치가 정반대라. 그치? 상대적인 위치가 다르지 않니? A랑 B가? A는 2차가 3차보다 위에 있고, 그치? B는 반대잖아. 그럼 0부터 2까지 그냥 3차에서 곡선 빼가지고 정적분한 게 제로다 이 소리잖아. 그치?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얘들아 15번 문제도 똑같아. 자, A랑 B의 상대적인 위치가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지? 자, 직선에서 3차 뺐을 때 A는 양수가 되는 거고, 제 말 이해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그러면 A 지역은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지역이라서 직선에서 곡선을 뺐을 때 정적분을 하게 되면 A라는 친구는 양수로 나오는 거고 B라는 친구는 뭐로 나와? 음수로 나오겠죠. 근데 B 빼기 A가 16이라 했으니까 A 빼기 B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 0부터 2까지 지역을 그냥 정적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6 나온다 이 소리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되는 그래프가 나왔을 땐 무조건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적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답이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어? 넘어갈게요. 계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일찍 끝나버렸어. 10분 좀 쉬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는 싹 다 틀린 거 고쳐가지고 저희가 확인받겠습니다. 알았죠? 계산 안 해드렸습니다. RPM부터 다시 고치시고요. 그리고 여기 넓이 좀 고치세요. 알았죠? 오늘 다 고치고 나야 됩니다. 자, 10분 쉽시다. 민민이 아버님께 전화 드리세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뒤로 나가서 해. 그치? 나도 밤새고 왔어.